네, 기자수첩 다시 들어왔습니다. 앞서 LA시의 최저임금 인상과 또 그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완 기자와 함께 또 한인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LA시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에 있어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앞서 짚어드렸는데, 자, 그런데 한인 업계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LA시 한인사회 경제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류와 봉제업입니다. 이 패션 디스트릭, 즉 소위 말하는 자바 시장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한인의류협회 리처드 조 회장은 앞선 발표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운영 계획을 재조정할지 막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에 힘쓰는 것도 분명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대책 없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법안에 따르면 또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경영자 입장에서 앞선 불확실성 속에 이 직원들의 처우, 복지 개선을 포함한 업체 발전 계획 수립은 고사하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미주 한인 봉제협회 잔리 회장은 최근 업체 운영을 위한 라이센스를 신규 발급 또는 재갱신하는 비율보다 이 폐업 준비를 하는 업주 방문이 더 많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특히 현재 한인 봉제업체의 20에서 30% 정도가 이 폐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 4센트가 더 오르게 되면 운영을 중단하는 업체들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업계의 불만을 좀 자세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앞서 이번 LA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경제 전문가도 아닌 이상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매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15년에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잊고 있던 업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LA시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수순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수년간 있고 운영해온 업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의류와 봉제업계가 말한 준비기간이 짧아서 경영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던 것은 현재 운영방침은 최저임금 $15,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 $15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을 하고요. 그에 맞게 제품과 노동에 따른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것이죠. 얼마가 빠지고 얼마를 남기느냐를 이미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당장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제품값과 노동력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오르는 인건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제품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와 세계 무역 정세를 감안을 했을 때 높아지는 인건비에 맞춰서 제품 단가를 올리게 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는 요식업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가주 한인 외식업연합회 김용우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수의 요식업체들이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경영 중인 상황을 고려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계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급이 높은 직원의 월급을 포함한 각종 운영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적자 폭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스몰 비즈니스를 우선 돕겠다던 정계가 업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수치만 갖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칠애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요식업계도 앞서 말한 의류와 봉제업과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식업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힘들겠습니다만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요식업의 경우는 삼중고입니다. 현재 인력난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료비 상승,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님 입장 제한 등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현 상황은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요식업계 곳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조금 전 이 기자가 삼중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요식업 쉽게 이야기하면 음식점의 직원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식업의 특성상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이 조금만 올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지출이 큰 건데요. 우선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료비 상승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대폭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오른 재료비만큼이나 음식값도 올려야 하는데 손님 입장에서 음식값을 올리게 되면 부담일 수밖에 없고 식당을 찾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인력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웃돈을 주고도 직원을 구하기가 힘든데 최저임금 평균치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식업주들은 최저임금 평균치가 오르게 되면 현재 줘야 하는 웃돈을 더 높여서 줘야 겨우 직원을 구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출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적자 운영을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는 사실 업주만의 문제가 아니죠. 맞습니다. 경제 분야 일반론으로 보면 경영자는 업체가 어려워질 경우에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 업주는 업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가 5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업주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구조조정과 폐업이었습니다. 마진이 없다 못해서 마이너스 경영으로 가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수를 줄이는 업체가 다수였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 업체도 다수였던 겁니다. 이번 인상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조조정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즉 현재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냥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네, 결국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주의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 당시에 매년마다 업주와 직원 입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업주만큼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취재 당시의 직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쁘기는 하지만 업주들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주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하거나 직원을 대폭 감원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면 그 여파는 좀 덜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졌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근무 시간이 축소되면 축소된 시간만큼이나 돈을 덜 받게 되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를 상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불황도 아니었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LAC 최저임금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여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차후 여파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원 대상 여파는 시행 한 달 전쯤부터 표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LAC의 결정은 시기상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업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업주도 사람이고 업체를 경영하는 것이 벼슬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건데요. 제가 짧게 앞서 짚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는 다르죠. 업종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바로 직격탄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곧 업주와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이 힘들어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하거나 해고 조치하는 것인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무가 태만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앞선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과 그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결국 LAC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행된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LAC의 법과 기본 인권 측면에서 필요하고 별다른 장애물 없이 경제가 성장하거나 활황일 경우에는 물가와 비례해서 이행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이에 당사자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았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뤄진 LA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업주들의 부담을 넘어서 자칫 전체 경제 활동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물가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업주들은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근무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 또 실질적으로 근로자, 업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